간단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들과 감독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고요. 오승욱 감독님부터 마이크 잡으시고 인사 말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리벌볼 감독한 오승욱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볼버에서 하수영 역을 맡은 전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볼버에서 앤디 역할을 맡은 지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볼버에서 전용선 역을 맡은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양쪽에서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부탁드릴게요.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배우 이정재님과 정재영님이 우정 출연을 하신 걸로 이제 봤는데 좀 출연하신 계기를 밝혀주시면 좀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엔딩 크레딧에 보니까 무술 감독은 허명행 감독님이 담당을 하셨던데 이번에 액션 좀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부분은 그 전도연 배우님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정재 배우하고는 또 개인적인 뭐 친분도 친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한재덕 대표님께서 그 배우분들하고 그 술을 마시고 있다가 이런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참석하셨던 어떤 A라는 배우분한테 여기 좀 특별 출연을 좀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그때 A라는 배우분이 나는 지금 뭐 이렇게 일에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이정재 배우께서 그럼 내가 할래요? 이래서 기적처럼 출연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정재 배우께서 출연하시게 된다부터 이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날개를 달았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감사했죠. 그리고 또 촬영하고서도 계속 그 아이디어도 내고 자기의 그 어쨌든 이 특별 출연 뭐 이런 걸 잠깐만 나오고 이런 식이 아니라 거의 자기가 이 전편에서 주연 같은 어떤 생각을 갖고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그 했었어요. 그리고 정재영 배우 같은 경우에 또 저하고 친분, 그러니까 술 친구였어요. 옛날부터 같이 술을 많이 먹고 제가 조감독 시절서부터 친했었고요. 그런데 그 우리 전도연 배우하고 이 민기현 역을 누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둘 다 그 전도연 배우분이나 저나 그 정재영 배우에 대해서 좀 같이 떠올린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연기에서 옛날에 피는 눈물도 없이 해서 두 분이 정말 저는 좋은 그 연기를 했던 것이 기억나고, 그래서 정재영 배우께 제가 좀 부탁을 했죠. 그리고 또 전도연 배우께서 하신다 그러고 뭐 이렇게 되니까 정재영 배우도 흔쾌히 또 출연을 해주셨죠. 네. 그리고 허명행 무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고 무례한 때부터 같이 했었고, 제가 뭐를 좀 좋아하고 어떻게 하는 걸 좀 좋아하는지를 좀 많이 알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잡한 어떤 액션의 기술이나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좀 짧고, 그 다음에 지속 시간이 좀, 그러니까 테이크의 어떤 지속 시간이나 배우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좀 길고 자르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것도 그다음에 좀 실제 같은 느낌, 합을 짜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실제 같은 느낌, 감정이 좀 우선이 되는 어떤 액션들, 이런 거에 대해서 허명행 감독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같이 또 할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허명행 감독 없으면 다음 영화는 못 찍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예. 네, 저는 액션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이제 감독님이 원하시는 거는 되게 짧고 강렬한 액션이었었고, 그리고 제가 길복순을 그 전에 하고 왔기 때문에 허명행 감독님이 그냥 무술 연습을 특별히 안 하고 그냥 현장에서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현장에서 조금씩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했습니다. 네.
제작진분이 그 감독님의 시나리오에는 항상 답이 존재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 결말도 약간 열린 결말로 봐도 되는지랑 그 하수영이 계속해서 쫓으려고 했던 답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분께 공통으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액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전도연 씨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씬이 이제 좀 연습을 많이 하신 건지 아니면 한 번에 가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혜진 배우 출연 비하인드도 궁금합니다. 네. 제 시나리오는 항상 답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제가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 같이 그 미술 감독분이나 이제 음악 감독분이 항상 감독님의 시나리오에는 답이 있어서 좋다고 인터뷰 다른 기사에서 그런 의미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께서 제가 좀 좋아하고 제가 원하는 거를 알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좀 쉽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고 좀 통하는 게 너무 많고 서로 이게 좋아하고 그다음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에 음악도 그렇고 미술에서도 그레이스의 방 같은 경우에 시나리오에서 그냥 강남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빌딩이었어요. 그걸 미술 감독께서 원시림 같은 이상한 괴상한 디자인을 해갖고 와갖고 이게 이 그레이스라는 여자가 갖고 있는 그 이상함들 아니 저기 방 안에다가 무슨 원시림처럼 쓰러진 공목과 이런 걸 놔두는 이 사람은 도대체 뭐야? 하는 캐릭터를 더 부각시키는 그런 것들을 해오고 그걸 또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아마 그런 거에서 그런 의미를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혜진 배우께 이제 우리 제작자니 한재덕 대표님께서 좀 사정을 했고 정말 좀 힘든 상황이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출연하시고 그래갖고 조금 좀 시간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해주셨는데 저는 마지막 절에서 찍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이건 어떤 연출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하신 거 카메라만 됐거든요. 부르자마자 우뚝 서갖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영영 우스갯소리예요. 그냥 우스갯소리 나 웃으라고. 손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또 이쪽도 해야겠더라고 뭐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정말 본능과 직관으로 그 장면을 해주셔갖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보였죠. 저희 열린 결말로 봐도 되는 부분인지와 하수영 캐릭터가 결론적으로 쫓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른 배우분들 열린 결말이나 이런 것들에 잘 어떻게 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열린 결말 뭐 닫힌 결말이라기보다는 하수영이 이 영화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저는 트라이엄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배우분께도 하수영 전도연 배우분께도 이거는 결국은 어떤 승리다. 영화 시작되고 처음에 교도소에 나왔을 때는 아무도 하수영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거의 투명 인간이었다가 계속 이 길을 갖다 걸으면서 점점 자신의 피를 찾고 자신의 뼈를 찾고 자신의 육체를 찾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어떤 보이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투명 인간에서 보이는 인간. 이거 자기 자존심을 회복하는 거죠. 그런 어떤 거. 그 다음에 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주처럼 총을 쥐는 순간 살인을 했거나 뭐 이러지 않으면 돈을 갖다가 목적판 돈을 얻고 아파트를 얻는 것들을 힘들 것 같은 총을 안 쏘면은 그랬는데 결국 하수영은 이 저주받은 총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총으로 마지막까지 결국 사람을 죽이지 않고 돈을 갖다가 찾아낸 것. 그러니까 살인자가 안 된 거죠. 그냥 아니지만 하여튼 범죄자에서 비리 경찰 그런 어떤 범죄자에서 살인자가 되는 어떤 나락까지 안 떨어진 것 그것만 해도 저는 굉장한 하수영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수영이 결국 얻은 거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욱더 죄를 안 지은 죄의 구렁텅이에 덜 빠진 그런 하수영이라는 것 그건 저는 굉장한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전도연 배우님께서도 하수영이 쫓으려고 했던 결론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아까 그 눈 깜빡하지 않는 연기, 그 비하인드도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눈을 한 번도 안 깜빡였네요. 근데 그거는 정말 눈 안 깜빡하셨어요. 왜 뭐 연습도 없고 그냥 첫 테이크에 오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 찍었을 거예요. 그 두 테이크 갔나? 한 테이크에 그냥 갔을 거예요. 눈 깜빡 안 하세요. 근데 사실 이렇게 거리는 조금 있었죠. 한 요 정도는 있었죠. 근데 그거 눈 안 깜빡거리지 않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눈 안 깜빡거리지 않네. 그런 생각을 좀 했죠. 네, 제가 또 대단한 연기 하나를 해냈습니다. 네, 앞에 감독님이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도 하수영이 결과적으로 찾은 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걸고 했던 약속에 대한 대가를 끝까지 지지 않고 받아냈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께는 이제 제가 무례한 때도 느낀 건데 이번 리볼버도 마찬가지로 감독님 신작이 나올 때마다 감독님의 영화적 감각은 좀 오히려 젊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좀 특히 앤디가 등장하는 부분마다 좀 이 영화 좀 뭐로 정의하기 힘들다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요. 좀 감독님께서는 좀 이 영화 장르가 좀 어떤 장르로 관객이 좀 이 영화는 좀 어떤 장르다 좀 규정되길 바라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무례한 이후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적으로요. 좀 어떤 계기가 이런 새로운 영화가 탄생하는데 배경으로 작용했는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드리고요. 그리고 지창호 씨께는 이제 아까 감독님께 드린 질문의 연장선인데요. 좀 앤디만 나오면 왠지 배경음악도 좀 특별하고 좀 앤디만 나오면 좀 영화가 좀 더 특별해진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좀 다른 영화가 되더라고요. 관객이 좀 지창호 씨가 표현한 좀 앤디의 어떤 점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지 궁금합니다. 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이번 영화를 생각을 할 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대화로만 다 진행되는 영화고 특별한 어떤 액션을 넣기도 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요. 다 대화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런 영화를 어떻게 관객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거기에는 이제 촬영 감독과의 어떤 고민 같이 나눈 결과도 있지만 또 배우분들께서 정말 연기를 잘해주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에서 좀 날개를 달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 감독님하고 또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편집을 다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편집 감독님께 가면 이게 제가 만든 문장은 약간의 그 부사와 형용사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고 약간은 좀 지저분한 문장일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이 얘기를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과감없이 탁탁 잘라줬고 정말 잘 붙여주시는 그런 어떤 굉장히 큰 혜택을 받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됐나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스태프분들하고 저하고 무례한 때보다는 서로가 똑같은 스태프들하고 일했는데 서로가 다 영화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이렇게 무례한 때보다 훨씬 좀 더 성숙 또는 발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은 다 음악 감독님도 그렇고 편집 감독님도 그렇고 미술 감독님도 그렇고 전부 다 저보다는 더 그러니까 옛날에 무례한 때의 그분들보다 훨씬 더 대단한 존재들 그러니까 생각을 하거나 이런 거에서 그것이 되게 놀라웠고 와 이거 큰일인데 이러다간 내가 저분들한테 못 미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저도 좀 필사적으로 한 것도 좀 있고요. 하여튼 고마운 스태프들 그러니까 무례한 때 일했던 스태프들이 거의 그대로 옮겨와서 일을 했었는데 그분들의 어떤 힘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젊어지는 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무례한하고 좀 다르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생각은 좀 했어요. 이 속초를 갔을 때 악몽이 떠올랐어요. 킬리만자로 악몽이. 내가 여길 또 왔구나. 거기서 이 도로, 절, 또 완전 망하는 영화 찍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그때 막 했는데 아니야 이번에는 하고 생각했어요. 그 악몽
수박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하여튼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 이거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수습이 안 된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수습을 억지로 하자면 킬리만자로 때보다 조금 더 발전하고 그다음에 무례한 때보다 좀 발전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무례한하고 이건 조금 결이 좀 다르고 무례한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하고 이 얘기 좀 다르고 또 형식도 다르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무례한의 어떤 형식과 이 영화에서 얘기해서 관객들한테 전달되어야 되는 어떤 형식들 이런 것도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안에서 또 배우분들이 너무나 잘해주셔서 성취한 부분도 좀 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대답이 됐는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지창욱 배우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시나리오를 처음 보고 뭔가 앤디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앤디가 뭔가 좀 약간 특이했으면 좋겠다. 사실 뭐 상황도 그렇고 뭐 살아온 환경도 그렇고 앤디가 좀 뭔가 어떤 특이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요. 현장에서 사실 이제 앤디를 연기하면서 감독님께서 이제 뭐 디렉션을 주시고 뭐 현장에서 동료 배우들 선배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뭔가 조금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특이한 장면들, 되게 독특한 느낌의 새로운 느낌의 장면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를 어떻게 제가 의도했다라기보다는 저도 사실 오늘 영화 처음 보는데 그렇게 느껴지게끔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게 감독님께서 의도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현장에서 즐겁게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지창욱 배우는 주로 이제 작품에서 좀 멋지고 그 멜로 이런 캐릭터로 많이 나왔는데 리볼버에서는 좀 세상 좀 비굴하고 좀 찌질한 이런 캐릭터로 많이 나왔었는데 특히 그 전도연 씨 캐릭터한테 좀 무자비하게 맞는 장면 같은 것도 많이 나왔잖아요. 두 분 그 장면 찍었을 때 에피소드가 좀 특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창욱 씨가 그 전도연 선배님 그 같이 연기하는 것도 되게 좀 어렵다고 하셨다고 그랬나? 좀 되게 다가가기 무서운 선배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던 것 같은데 그 장면을 좀 촬영을 하셨을 때도 어떠셨는지 또 전도연 씨는 촬영하시면서 지창욱 씨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먼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렵다고가 아니라 그 제가 사실 긴장을 되게 많이 했다고 사실은 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면 사실 선배님 이번 작품 하면서 처음 뵀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워낙 뭐 함께 작업했으면 했던 되게 선배님이셨고 거의 동경했던 선배님이셨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좀 긴장을 엄청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좀 현장에 준비를 한다거나 혹은 현장에 갈 때 좀 유난히 긴장을 많이 하고 갔던 현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 뭐 오전에 인터뷰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바 장면이라던가 이런 선배님과 함께 했던 장면들은 그래도 되게 편하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현장 분위기는 너무 사실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되게 그죠? 편해 보이지 않아요? 아주 편했어요. 네. 정말 편하고 그렇죠, 맞아요. 왜 이래요 다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 장면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적으로는 사실 긴장을 많이 했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장면이었는데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중간중간에 감독님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 뭐 추가했던 액션들이나 동선들도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되게 재밌게 만들어갔던 것 같은데
맞을 때도 사실 되게 시원시원하게 재밌게 맞았던 것 같고요. 네, 저는 되게 리볼버라는 작품을 하면서 또 막 되게 그냥 즐기면서 재밌게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선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저를 어려워하거나 뭐 무서워한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는 하는데 촬영 현장이 아닌 이런 인터뷰나 공식 석상에서는 선배이다 보니까 저에 대한 존중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종종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사실 현장에서 그렇지 않고요. 그 액션씬 찍었을 때 오히려 창욱 씨가 저에 대해서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는 잘못돼서 맞을까봐 그리고 오히려 그냥 대역분이 좀 누워 계셔 주시거나 이런 경우 제가 더 좀 마음 편하게 휘두르거나 이럴 수 있었는데 창욱 씨가 아무래도 그 감정 때문에 자신이 있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배려하면서 계속 있어서 저도 창욱 씨랑 이번 작품이 처음이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오히려 배려를 많이 받으면서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어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올해 초 이제 감독님께서 하신 시네21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준비하던 영화가 엎어져서 그냥 집에 누워 계신데 이제 전화가 와서 술 한잔 하자, 나와라, 놀지 말고 내가 출연할 테니까 영화 하나 만들자, 이게 이 영화의 시작이라는 인터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연 배우님께서는 그 전화를 하실 때 좀 어떤 마음으로 전화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 질문은 극 중에서 하수영이 굉장히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지만 굉장히 좀 차분하고 감정의 티가 많이 나지 않는 연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연기적인 접근을 하셨는지, 이제 배우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건지, 감독님이 주문해 주신 부분인지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감독님한테 전화를 한 건 그때 저도 작품에 대한 갈증이 있었었고 있는 상태였었고, 그리고 감독님이 이제 글을 쓰시고 있는 게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워낙 글을 오래 쓰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무례한도 거의 10년 만에 찍은 작품이라 사실 10년 만이면 신인 감독보다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년 신인 감독으로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제가 무례한이라는 작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님한테 그 시나리오가 잘 안 풀리면 좀 짧고 경쾌하고 좀 이런 신나는 그런 작품을 하나 해보자. 그래서 저는 감독님도 너무 흔쾌히 좋다고 하셨고 해서 그게 다른 시간 안에 될 줄 알았죠. 그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변성현 감독님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변 감독님도 이제 오승훈 감독님 너무 팬이어서 너무 기대된다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저는 그 사이에 길복심도 찍고 드라마도 찍고 그리고 리볼버라는 작품을 잊을 때쯤 제가 대본을 받은 거였죠. 4년 만에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더 시간을 줄여 나가시길 바라고, 왜냐하면 저도 오승훈 감독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많은 작품들을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죄송해요. 그 감정이 티가 나지 않는 감정이 수영 티가 나지 캐릭터에 않는 대한 건 접근이요? 그거는 감독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해서, 네, 감독님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혹시 감독님 답변하셔도 될까요? 시나리오에 좀 지나치길 정도로 무표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고, 그걸 도윤 배우께서는 그래 맞다, 이런 감정이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또 해석을 잘 해주시고, 그 둘이서 그런 어떤 팀워크가 대단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이런 어떤 여지들을 만들어 오면 그걸 갖다가 도윤 배우께서 해석이나 이런 거에서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것들에서 정말 팀워크가 잘 맞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금만 보태자면 아무래도 감독님하고 무례한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대본상으로 읽었을 때 약간 무례한의 무드가 묻어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김혜경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굉장히 감정을 많이 드러내는 인물이었고, 그래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인물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 표현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좀 감독님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유재환 배우님이랑 지창호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김지현 배우님께서는 이제 정윤선 캐릭터가 이제 하수영이랑 정반대의 좀 하이 텐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텐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대사 톤이나 외형적으로 좀 신경 쓰신 점이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창욱 배우님은 아까 앞선 질문과 조금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했던 캐릭터들 중에서 좀 가장 비굴하고 좀 찌질하고 좀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런 캐릭터 해본 소감이 좀 어떠신지 궁금하고 욕설 연기하실 때도 좀 그런 캐릭터성을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중점을 두신 부분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정윤선 캐릭터 자체가 하수영과 정반대로 뭔가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거치장에 좀 톡톡 튀고 근데 그런 톤 자체를 사실 정해두지 않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대본을 봤을 때 정윤선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수영을 돕게 되고 이렇게 따라가게 되고 되게 이유를 다 하나하나 두다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느껴지는 대로 움직이고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자 반응하자라고 생각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대본을 봤을 때 하수영과 반대되는 그런 색채가 강한 좀 정윤선의 이중적인 정윤선의 매력을 두고 선택했고 또 그렇게 연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리볼버에서 앤디라는 역할을 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즐겁게 캐릭터를 만들었던 것 같고 되게 현장에서도 굉장히 재밌게 연기를 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시나리오 안에 앤디는 굉장히 공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하고 정말 이 앤디에 대한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장에서 제가 뭔가 마음껏 할 수 있게끔 사실 감독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동료분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사실 너무 저는 즐겁게 뛰어놀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앤디의 말의 거의 한 70%가 욕인데요. 저는 이런 어떤 행동들이나 말씨, 그 사람의 말씨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캐릭터를 좀 잘 표현해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사실 욕을 좀 과하게 더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그 앤디가 뭐 어떤 가지고 있는 자격지심이나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약간 그렇게 좀 상스러운 욕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쓰는 욕들도 좀 약간 그렇게 그래서 선택적으로 약간 그런 욕들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영화 보기 전에 킬빌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캐릭터가 좀 강한 캐릭터가 나와서 좀 난도질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액션이 생각보다는 좀 이렇게 막 과하게 나오진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감독님께서 이거는 대사로 이제 끌고 가는 영화다라는 말 때문에 조금 이해가 가기는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뭐 캐릭터들이 이제 향연을 펼치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감독님이 처음에 이 캐릭터들을 만드실 때는 수영의 어떤 점, 주인공인 수영이 이런 인간이다, 요거를 좀 보여주고 싶으신 그런 게 있었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옆에 계신 두 배우들의 캐릭터라든가 다른 배우들이 맡은 역할들 그거는 결과적으로 좀 수영을 돋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만들어간 것인지 그러니까 그 수영 캐릭터를 어떤 걸 보여주고 싶은지 하고 나머지 캐릭터들은 어떻게 좀 구성을 하셨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수영의 캐릭터를 만드는 건 결국은 이 시나리오를 쓸 때 이제 그 전도연 배우님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적으로 전도연 배우를 생각을 하면서 쓸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쓰면서 계속 제가 염두에 뒀던 것은 전도연 배우께서 갖고 있는 그 타자에 대한 어떤 그 공감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은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게 뭐 액션 영화고 뭐 여러 가지 액션도 있고 뭐 이러지만 악당들과 마주치거나 뭐 하던 어떤 공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걸 끝까지 안 놓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맨 마지막 절에서까지 어떤 그런 대사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자꾸만 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또 생각한 게 있었는데 다른 캐릭터들의 구성. 그 다음에 이제 하수영 배우가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그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배우, 그러니까 이 하수영 자체가 어떤 격이 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배우가, 그러니까 이 하수영이 집을 사고 비리 경찰이고 이럴 때 하고, 그다음 교도소 가서 거기에서 어떤 생각들을 했고, 그러면서 교도소에 나왔을 때는 그 좀 뭔가는 차분해지고 뭔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격이 좀 생긴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품격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끝까지 좀 밀고 나가고 그걸 잃지 않는 그런 캐릭터가 되길 좀 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썼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캐릭터들은 사실 그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 제일 치열하게 이렇게 잘 써지는 게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되는 경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되게 재미가 없는 시나리오가 되고 되게 답답한 시나리오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막 쓰다 보니까 이런 인물이 툭 튀어나와야지, 이런 인물이 튀어나와야지. 그러니까 앤디 같은 경우에도 꼭 이런 인물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한 30씬 요 정도 쓰다 보니까 이런 애 하나가 있으면 어떨까 하면서 이렇게 튀어 들어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도로, 절 이것도 시나리오를 고치고 그다음 시나리오가 3분의 2까지 완성되고 뒤가 좀 만들어지지 않았었는데, 그 절 같은 경우에서 절로 가고 뭐 이런 것도 그 유튜브에서 그 우탕 콜렉션이라고 1970년대 홍콩 또는 한홍합작 그 무술 영화만 하는 그런 어떤 채널인데, 그 영화 이렇게 보다가 한국 덕수궁에서 70년대 촬영하는 홍콩 무협 영화가 있어요. 그걸 보다 저래서 찍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즉흥적으로 이렇게 갈 때가 좀 더 재밌게 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하여튼 그 배우들이 이렇게 할 때 하수영을 돋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전체에서 어떤 지금 이 세상, 그 다음에 그 안에 인간 군상들 이런 걸 좀 더 그리는데 좀 더 포커스가 더 갔었던 것 같습니다. 임지연 배우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그 여배우 컬렉터라는 별명도 있으시잖아요. 이번에 이제 전작이랑 다른 윤선, 수영 케미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동안 작품에서는 약간 다 좀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제가 괴롭히거나 아니면 서로 전혀 다른 결의, 서로 아무튼 그런 케미였다면, 수영과 윤선이는 뭔가 감독님이 얘기하셨을 때 배트맨과 로빈 같이 뭔가 하나의 환상의 파트너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기를 했고 잘 어울리지 않았나요?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 선배님이랑, 아니 수영이랑 윤선이가 뭔가 그 둘이 있을 때 둘 그림이, 그 투샷이 재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간담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더 추가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간담회를 마무리하고 사진 촬영에 앞서 감독님과 배우분들 끝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앞에 좀 절기도 하고 좀 헛소리도 좀 했는데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좀 되게 많이 걱정하고 긴장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오늘이. 네, 진짜 어떻게 보셨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영화를 저도 처음 봤는데 우리 영화 리볼버가 이렇게 재밌는 영화였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많이 웃기도 웃고, 물론 감독님이 늘 인터뷰 때 뭐 배우들의 향연이라고 하는데 오늘 저는 충분히 즐긴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관객분들이 많이 보시고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네, 리볼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리볼버 영화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배우들, 감독님, 스태프분들 다들 너무너무 즐겁게 촬영한 작품이랑 그 촬영한 그 열심히 했던 그 마음이 관객분들에게 잘 전달되는 그런 영화가 되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진 촬영 준비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무대 오른쪽으로 잠깐 내려가셔서 준비하실게요. 정면부터 보실게요.